자, 조던 풀 올해 2월만 하더라도 조던 풀의 계약은 현재 리그 최악의 악성 계약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올 시즌 활약상은 나름대로 굳건합니다. 트레이드 루머가 나오고 있는데요.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덴버 너게츠가 조던 풀과 요나스 발렌슈나스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건 제가 어제 컨텐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. 자, 발렌슈나스는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. 왜냐하면 연봉이 10밀에 불과하고요. 네, 그 다음에 연봉이 10밀이기 때문에 지크나지와 스와픽을 쓴다면 충분히 발렌슈나스를 요키치의 백업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니콜라 요키치의 백업이 뭐 변변치 않잖아요. 네, 다리오 샤리치는 나오지도 못하고 있고 디안드레 조던은 진짜 뭐 맡겨봤자 6, 7분이 한계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니콜라 요키치가 NBA 데뷔 이후에 가장 길게 뛰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요키치가 쉴 수 있는 시간도 벌어야 되고 또 요키치와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이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백업 빅맨이 필요해요. 물론 백업 빅맨이 경기를 지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세컨 유닛과 또 주전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 시간대를 15분이라도 버텨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합니다. 그렇다면 발렌슈나스는 적임자고요. 자, 하지만 덴버 너게츠가 조던 풀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을 때 저는 살짝 좀 놀랐어요. 왜냐하면 왜 조던 풀이지? 지금 저말 머레이로 움직일 수도 없는데 저말 머레이와 조던 풀의 백코트가 과연 통할 수 있을까? 그리고 조던 풀을 데려오려면 결국에는 마이클 포터 주니어를 내보내야 되는데 3번과 4번 자원을 내보내고 저말 머레이와 비슷한 유형의 선수를 데려오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?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덴버 너게츠의 8인 9인 로테이션에 조던 풀이 추가되면 모르겠지만 결국 반대급부로 나가야 되는 선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과연 그 대상이 포터 주니어라면 조던 풀을 데려오려는 이 움직임의 실체는 무엇일까?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. 자, 일단 조던 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평균 20.3득점, 어시스트 5개 이상, 그리고 필드골 43.3%, 그리고 3점은 거의 40%에 육박하는 그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.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뭐 3점 성공률이나 전체적인 볼륨 자체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더 훨씬 나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. 자, 다만 저는 조던 풀이 덴버 너게츠로 갈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이유는 일단 지금 워싱턴 위저즈의 기조는 드래프트 픽 수확이에요. 왜냐하면 지금 워싱턴 위저즈의 구단 수뇌부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출신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썬더가 지금 가져가고 있는 작전, 플랜이 있잖아요. 드래프트 픽 쟁여놓자. 그런데 덴버는 드래프트 픽이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니즈가 맞을 수가 없다. 덴버 너게츠는 당연히 필요합니다. 누가? 외곽에서 공격을 해줄 수 있는, 지금 저말 머레이가 워낙 부진하고 마이클 포터 주니어도 샷 크리에이터는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조던 풀처럼 외곽에서 공격을 주도할 수 있고 또 지금 니콜라 요키치에게 쏠린 덴버 너게츠의 공격 스타일을 다른 방식으로 풀어줄 수 있는 자원은 무조건 필요합니다.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반대급부가 마이클 포터 주니어라면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겠지만 덴버 너게츠가 이게 전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저의 결론은 조던 풀이 덴버 너게츠로 갈 가능성은 지극히 낮으며 설령 간다고 하더라도 덴버 너게츠가 과연 실익을 얻을 수 있느냐,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. 물론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나가고 조던 풀이 들어온다면 저말 머레이 조던 풀보다는 조던 풀을 아무래도 벤치 핵심 자원으로 쓸 가능성이 높겠죠. 그렇게 됐을 때 그렇지 않아도 주전들의 3점 능력이 떨어지는 덴버 너게츠가 현재 3점 시도 개수 꼴찌거든요. 더욱더 본인들의 약점, 단점이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조던 풀은 지난 시즌부터 27밀의 계약을 받고 있고요. 그리고 24-25 시즌 29밀입니다. 25-26 시즌 31밀, 그리고 34밀. 셀러리 캡의 비율을 놓고 보자면 거의 셀러리 캡 비율은 동일해요. 물리적인 금액 자체는 점진적인 우상향이지만 셀러리 캡 비율은 거의 동일합니다. 팀 친화적인 계약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덴버 너게츠의 재정 상황을 감안한다면 마이클 포터 주니어를 내보내고 조던 풀을 데려오는 또 26-27 시즌까지 계약이 맺어져 있는 저 형태가 마냥 긍정적이진 않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현 가능성도 낮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잭 라빈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해볼까 합니다. 자, LA 레이커스는 잭 라빈과 혹은 브랜든 잉그램에 대한 관심은 없을 것이다,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. 지미 버틀러도 마찬가지고.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레이커스가 또 잭 라빈을 데려오고자 노력을 할 것이다, 또 이렇게 상반된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잭 라빈은 굉장히 많은 금액의 계약이 남아있어요. 올 시즌 43밀, 다음 시즌 46밀, 그리고 다다음 시즌 45
99mm입니다. 이걸 지금 레이커스가 모두 떠안으면서 뭐 반대급부로 뭐 디러셀이라든지 혹은 뭐 게이브 빈센트 묶어서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, 시카고 불스는 당연히 잭 라빈을 내보내면서 어떻게든 픽을 받아올 예정이고, LA 레이커스는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1라운드 픽은 최대한 쟁여놓을 것이다, 2라운드 픽으로 무언가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. 쉽지 않다는 거죠. 2라운드 픽으로 뭐 어떤 선수를 데려올 수 있겠어요. 그리고 디 애틀레틱의 보도에 따르면 레이커스는 1월 말이나 2월 초에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. 이미 트레이드 시장은 12월 15일에 개장을 했고요. 그리고 1월 15일에 트레이드가 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. 뭐 브루클린의 닉 클렉스턴이라든지 레이커스의 맥스 크리스티, 이런 선수들인데, 실질적으로는 지금부터 트레이드 협상이 들어가야 내가 뭐 패닉 상태에서 딜을 하지도 않고, 그리고 또 초기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걸 데니스 슈로더와 골든스테이트와 브루클린 네츠와 디앤서니 멜튼이 보여줬습니다. 근데 레이커스가 1월 말이나 2월 초에 움직임을 가져간다는 건 저는 올 시즌도 트레이드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로 해석이 돼요. 지난 시즌에도 변죽만 울리고 결국에는 트레이드가 없었는데, 어쨌든 레이커스는 지금의 로스터를 조금 더 평가하길 원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, 평가해봤자 아닌가요? 지금 레이커스는 정말 승률이 높아봐야 이 로스터로는 60%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드를 할 거면 골든스테이트처럼 빨리빨리 속전속결로 무언가를 협상을 매듭지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. 트레이드 루머가 나도는 상황에서 기존 선수들이 뭐 경기에 100% 집중하기도 힘들거니와 케미스트리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, 글쎄요, 지금의 로스터로 조금 더 평가하기를 원한다, 이거는 굉장히 저는 딱히 와닿지 않는 그런 변명으로 들립니다. 자, 레이커스가 만약에 12월이나 1월이 아니라 조금 더 앞당겨서 트레이드를 한다면 레이커스가 관심을 가질 선수는 잭 라빈이 아니고 브랜든 잉그램도 아니고 지미 버틀러도 아니고요, 발렌슈나스 혹은 도리안 피니스미스 그리고 캠 존슨일 거라고 합니다. 자, 이 세 명의 공통점은 잭 라빈처럼 연봉 앞자리가 4가 아니라 2자 이하인 거죠. 특히나 뭐 캠 존슨은 22mm고 그리고 DFS나 발렌슈나스는 10mm이기 때문에 그나마 트레이드의 난이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레이커스가 제러드 밴더빌트나 혹은 뭐 크리스찬 우드, 이런 선수들이 돌아올 때까지 또 기다린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가 있는데, 사실은 밴더빌트라든지 혹은 크리스찬 우드가 레이커스의 성적 향상에 뭐 얼마나 또 기여하겠습니까? 물론 좋은 조각이죠. 하지만 팀 승률의 앞자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는 아닙니다. 그렇다면 레이커스가 이왕 트레이드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트레이드에 대한 당위성을 인지하고 있다면 빨리 움직이는 편이 나을 것이다. 그렇다고 하더라도 잭 라빈, 지미 버틀러, 브랜든 잉그램이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물론 뭐 이게 요반부하의 생각이고, 요반부하라는 양반이 레이커스의 이런 내부 사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주관적인 예측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또 이런 예측들은 틀리지 않아요. 그렇다면 레이커스는 딱히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을 것이다. 그리고 요반부하가 또 이야기를 했는데, 토론토의 브루스 브라운, 그리고 유타의 워커 캐슬러, 콜린 섹스턴, 여기에 포틀랜드의 제레미 그랜트와 로버트 윌리엄 3세, 워싱턴의 카일 쿠즈마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버틀러, 잉그램, 라빈은 아니다, 이렇게 뭐 선을 그었습니다. 하지만 이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가까워질수록 초기에 했던 보도들이 뭐 아예 또 빗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. 꾸준히 또 잭 라빈은 또 레이커스와 링크가 되어 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. 자, 그런가 하면 덴버 너게츠 역시도 잭 라빈을 관심 있어 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죠. 일단 마이클 포터 주니어와 잭 라빈의 연봉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. 저 마이클 포터 주니어의 지크나지라는 악성 계약자를 붙이면 샐러리가 딱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 시카고 불스가 만약에 픽을 원한다면 2031년 스왑 픽을 줄 수 있겠죠. 이 딜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. 마이클 포터 주니어도 올 시즌이 커리어 하이지만 잭 라빈도 올 시즌의 야투 효율을 보시면 야투 50, 3점 43, 자유투 80, 이피션시 필드골 성공률은 60.4%로 포터 주니어보다 더 높아요. 그리고 포터 주니어는 샷 크리에이터는 아니잖아요. 그리고 빅 포워드입니다. 반면 잭 라빈은 샷 크리에이터이자 백코트 자원이죠. 지금 저말 머레이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낮아졌기 때문에 라빈을 영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일단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잭 라빈보다는 5인치가 더 큽니다. 그리고 3살이 더 어리죠. 또 마이클 포터 주니어는 앤디 베일리가 이야기를 했듯이 내 손에 볼이 필요 없는 선수입니다. 반면 잭 라빈은 마이클 포터 주니어보다 3살이 많고 내 손에 볼이 쥐어져야 되고요. 그 다음에
마이클 포터 주니어보다 좋은 리바운더는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과연 덴버 너게츠가 이 딜을 할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할 필요가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, 잭 라빈은 여전히 트레이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대상자에 분류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 이런 트레이드 루머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겠죠.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맨 오른쪽에 있는 27번 블루 에로우 저말 머레이 때문입니다. 머레이 쪽에서 생산력이 나오질 않죠. 크리스찬 브라운은 스팟업 슈터예요. 그리고 커터입니다. 샷 크리에이터는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크리스찬 브라운이 야투가 50% 이상을 때려 박을 수 있는 거죠. 러셀 웨스트브룩은 전성기에 왔더라면 저말 머레이의 부진 정도는 잡아먹고도 남았겠지만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웨스트브룩이 팀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에너지 생산력은 한계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덴버 너게츠가 잭 라빈, 조던 풀에 대한, 즉 어떻게 본다면 저말 머레이와 겹칠 수 있는 이런 선수들에 대한 루머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. 결국에는 저말 머레이가 각성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조던 풀, 또 잭 라빈만큼이나 아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가 있죠. 바로 캠 존슨입니다. 자, 캠 존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도 관심이 있다는 루머가 있고요. 그리고 캠 존슨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팀만 읊어보면 올랜도, 덴버, 레이커스, 골든스테이트, 인디애나, 세크, 멤피스, 제가 OKC 얘기했나요? 네, OKC까지 총 8팀입니다. 총 NBA 팀의 4분의 1 넘는 수치가 캠 존슨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죠. 첫 번째, 캠 존슨은 농구를 잘합니다. 두 번째, 비싸다 해도 22mm예요. 그리고 젊고 빅윙의 3점과 디펜스가 되는, 농구를 잘하지만 어린데 소속팀이 브루클린 네츠야.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캠 존슨이 가장 현 시점에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. 덴버 너게츠를 비롯해서 지금 뭐 서부팀 레이커스부터 골든스테이트 여러 명문들이 캠 존슨을 영입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이 캠 존슨이 본의 아니게 주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. 자, 일단 여러 팀들과 연루가 돼 있어요. 우선은 덴버 너게츠도 캠 존슨을 데려오고 싶어 하고요. 또 세크라멘토 킹스가 캠 존슨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큽니다. 골자는 주로 이렇습니다. 세크라멘토가 캠 존슨을 받아와요. 그리고 세크라멘토가 브루클린 네츠로부터 2025년 2라운드 픽, 2026년 2라운드 픽, 2028년 2라운드 픽을 받아옵니다. 그리고 브루클린 네츠는 악성 계약자가 된 케빈 허더, 내년 만기 계약은 아닙니다. 2026년 FA로 풀려요.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. 여기에 2026년 1라운드 픽, 그 다음에 상위 5픽 보호고요. 여기에 만약에 데빈 카터도 준다, 이건 브루클린 네츠가 바로 할 가능성이 높죠. 데빈 카터는 현재 부상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세크라멘토 루키인데, 캠 존슨의 가치를 브루클린 네츠는 1라운드 픽 2장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유망주 하나의 1라운드 픽에 그 다음에 악성 계약자 덤프할 수 있는 선수 한 명 데려오면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세크라멘토와는 이렇게 지금 딜이 루머가 돌고 있고요.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충분히 다크호스가 될 수 있습니다. 아까도 뭐 여기 잠깐 저희가 제목으로 달았었는데 루머를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. 썬더는 캠 존슨을 받아요. 그리고 브루클린 네츠는 썬더로부터 니콜라 토피치, 이번 루키죠. 부상 때문에 못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에 에런 위긴스, 샐러리 맞춰야 되죠. 여기에 우스만 쟁, 여기에 1라운드 픽 1장 또는 2장. 그러니까 만약에 토피치가 안 들어가면 1라운드 픽 2장일 거고, 토피치가 들어가면 1라운드 픽 1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, 썬더 입장에서는 뭐 1라운드 픽 지금 뭐 완전히 금괴처럼 쌓아놨는데 만약에 캠 존슨을 데려오고자 한다고 한다면 1라운드 픽 2장 줄 수도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썬더가 다크호스다, 이런 얘기가 있고, 올랜도 매직을 살펴보면 올랜도 매직이 정확하게 빅윙이 2명이 있잖아요. 파울로 방케로, 그 다음에 지금 프란츠 바그너. 근데 이 2명이 나란히 고질적인 부상이 될 수 있는 그 부위 때문에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2명을 보좌하는 동시에 세컨 유닛을 이끌 수 있는 또 다른 빅 윙이 필요하거든요. 올랜도도 캠 존슨에 대한 관심이 있고, 레이커스는 뭐 3&D 빅 윙이 무조건 필요하고, 골든스테이트는 실제로 슈로더 트레이드 때 캠 존슨도 함께 문의했다가 쿠민가 달라고 하니까 바로 협상을 중단하고 슈로더만 단독 딜을 했다고 하죠. 인디애나도 파스칼 시아캄 옆에 둘 수 있는 빅 윙이 당연히 필요하고요. 그리고 멤피스는 캠 존슨이 오면 뭐 찰떡이죠. 자모란트와도 데스먼드 베인과도 자렌 잭슨 주니어와도 아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자원입니다. 자, 그래서 캠 존슨이 굉장히 많은 팀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데, 일단 캠 존슨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, 나는 브루클린 네츠에 남고 싶다. 물론 이건 여름에 했던 이야기이긴 해요. 조르디 감독 너무 좋고, 그 다음에 우리 스태프도 다 좋다.
여기에 브루클린은 계속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냐.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팀이 정하는 방향대로 난 갈 거고, 설령 나를 트레이드한다고 하더라도 또 팀이 어떤 걸 결정하더라도 그 결정을 원망할 생각은 없다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실제로도 브루클린 네츠를 상당히 또 좋아하잖아요. 자, 하지만 저는 브루클린 네츠가 캠 존슨이 지금 아주 가치가 고점이기 때문에 비싸게 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지금은 팔 수 있는 그런 적기이기도 하고요. 트윗이긴 합니다만 휴스턴 로켓츠와도 링크가 돼 있습니다. 그런데 대상이 프레드 밴블릿이에요. 프레드 밴블릿과 캠 존슨이 트레이드가 되는 그림인데, 저는 저 트레이드는 가능성이 떨어지고 그냥 한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이메 우도카 감독이 프레드 밴블릿을 굉장히 좋아해요. 일단 수비대죠. 올 시즌 공격은 뭐 너무 별로지만 또 이메 우도카 감독과 마찬가지로 언드래프트입니다. 그리고 이메 우도카 감독이 프레드 밴블릿을 지금 휴스턴 로켓츠의 리더로, 리더 그룹의 리더 오브 리더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루머는 그냥 낭설에 가깝고, 다만 캠 존슨이 단독으로 계약이 트레이드가 될 것이냐, 아니면 도리안 피니스미스 혹은 데이런 샤프 혹은 1월에 트레이드가 가능해지는 닉 클렉슨과 함께 묶어서 될 거냐, 이런 부분에 따라서 캠 존슨이 이 트레이드의 태풍이 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어쨌든 뭐 트레이드 시장이 너무 재밌습니다. 그쵸? 네, 12월 15일부터 뭐 NBA 전 선수의 87%가 트레이드가 가능해졌고, 1월 15일이 되면 뭐 대부분의 선수가 트레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워싱턴 위저즈처럼 조던 풀을 장기적인 선수라고 보기보다는 트레이드 가치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조던 풀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또 팀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어와 셀러, 판매자와 또 구매자의 입장으로 이 트레이드 시장을 또 나눠서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잭 라빈은 거래될 가능성이 낮지만 조던 풀은 덴버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팀으로 옮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고, 왜냐하면 워싱턴의 새로운 구단 수뇌부는 드래프트 픽에 미친 사람들이고, 그리고 캠 존슨은 지금이 고점이기 때문에 브루클린 네츠가 어떤 식으로든 비싸게 팔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 세 명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? 함께 또 지켜보시죠. 고맙습니다.